7월 30일 베네수엘라에서는 재헌의회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멕시코, 미국 등이 이번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공세에 나선 반면 쿠바, 니카라과, 볼리비아, 러시아 등은 베네수엘라 현 정권과 재헌의회 선거 결과를 방어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베네수엘라뿐만이 아니라 19세기 이후 라틴 아메리카 전반의 역사는 미국에 대한 종속의 역사 그리고 미국에 대한 투쟁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는 언제나 풍족한 자원을 제공하는 원산지이자 상품을 판매할 시장이었습니다. 1823년 발표된 미국의 멀로 독트린은 더 이상 유럽의 구세력이 아메리카 대륙에 간섭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른바 미국의 앞마당인 라틴 아메리카에서 미국이 이권을 독점적으로 수호하겠다는 선언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멕시코 혁명 개입, 쿠바 피그만 침략, 니카라과 콘트라 반군 지원 등 미국은 라틴 아메리카에 친미 정권을 세우기 위해 군사적 개입도 불사했습니다. 혁명을 시도했던 제좌익 세력은 자국의 우파 권위주의 정부뿐만 아니라 그들을 지원하고 그들과 연계되어 있는 미국과도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이러한 미국과의 악연을 끊을 수 없는 라틴 아메리카의 역사를 100년의 고독이라 쓴 한 작가가 있습니다. 바로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 이른바 엘 가보입니다. 그가 쓴 100년의 고독을 조구호가 옮기고 2016년 민음사에서 펴낸 판본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대규모 파업이 전개되었다. 경작은 중단되었고 과일은 나무에서 썩어 떨어졌고 차량 120량이 연결된 기차들은 지선들에서 멈춰 있었다. 계엄령이 선포되어 군대가 쟁의의 중재자 역할을 떠맡게 되었지만 화해를 도모하려는 시도는 전혀 하지 않았다. 신사숙녀 여러분, 5분 안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대위는 피로가 약간 배어나오는 낮은 목소리로 느릿느릿하게 말했다. 자, 5분이 다 지나갔습니다. 1분이 더 경과하면 발포하겠습니다. 대위는 아까와 똑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바닥으로 엎드려! 바닥으로 엎드려! 앞줄에 있던 사람들은 기관 총탄에 맞아 이미 땅에 엎드려 있었다. 그러나 살아난 사람들은 땅바닥에 엎드리는 대신 작은 광장으로 달아나려 했는데 그때 공포에 휩싸인 군중이 흡사 용이 쳐내는 꼬리질을 피하듯 총알을 피해 빽빽한 파도처럼 한쪽으로 몰려가다가 반대편 길에서 용이 쳐내는 꼬리질을 피하듯 빽빽한 파도처럼 이쪽으로 밀려오고 있던 군중과 맞부딪혔는데 그쪽에서도 역시 기관총들이 쉬지 않고 발사되고 있었다. 군중은 기관총들을 지칠 줄 모르는 계속되는 규칙적인 가위질을 위해 가장자리가 양파 껍질 벗겨지듯 차근차근 동그랗게 잘려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진원지를 향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대한 소용돌이를 타고 빙빙 돌면서 가운데에 갇히게 되었다. 3,000명은 되었을 겁니다. 그가 중얼거렸다. 뭐가요? 죽은 사람들 말이에요. 역 앞에 모였던 사람은 다 죽었을 겁니다. 그가 확실하다는 투로 말했다. 여자는 딱하다는 눈초리로 그를 찬찬히 뜯어보았다. 여기 죽은 사람은 없는데요. 당신 삼촌인 대령께서 활약하시던 그 시대 이후론 마콘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자가 말했다. 라틴 아메리카 어딘가에 위치한 가상의 마을 마콘도. 어느 날 그곳에 기차역이 놓이고 미국 자본이 진출합니다. 바나나 농장이 세워지고 이를 관리하는 것은 엘라베마 출신의 미국인 브라운 씨입니다. 노동자 숙소는 비위생적이고 의료 서비스는 있으니만 못하며 처우는 악랄합니다. 노동자들은 보수를 현금으로 받는 게 아니라 회사 매점에서 버지니아산 햄을 사는 데 이외에는 쓸모가 없는 배급표를 받고 있습니다. 참다 못해 파업에 돌입한 마콘도를 맞이한 것은 관련 조치가 아니라 군대와 계엄령입니다. 법과 국가는 자본의 편, 미국의 편입니다. 군인들은 쟁의를 조정할 테니 사람들에게 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조정도 이루어지지 않죠. 그 대신 군대는 사람들을 향해 14정의 기관총을 발포합니다. 3,000명을 되었을 사람들이 죽습니다. 진실은 은폐됩니다. 그 누구도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록 마술적 리얼리즘이라는 딱지가 붙었지만 마르케스는 살아생전에 자신의 작품 100년의 고독이 라틴 아메리카의 진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중남미의 거대한 현실을 묘사하기에는 그런 현실에 적합한 단어가 부족하다고, 이런 이유로 우리의 현실의 크기를 설명하려면 새로운 단어 체계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컨대 사람이 3,000명이나 죽었는데 그 진실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일견 마술적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르케스가 살아갔던 시공간에서는 비일비재했던 라틴 아메리카의 진실입니다. 사실상 베네수엘라의 소식은 한국에서 받아보기도 힘들거니와
그나마 보도되는 소식은 영미권 뉴스를 받아쓰기 하는 정도입니다. 대체로 이런 맥락을 절대 다루지 않습니다. 소위 탄압을 받았다는 문제의 방송국 RCTV는 차베스와 적대했던 부유층의 소유였고, 반차베스 집회에서의 폭력 사태가 차베스 지지자들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왜곡 보도를 일삼았으며, 노골적으로 쿠데타를 지지하고 교사하는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베스 정권은 5년간 RCTV의 방송에 제재를 가하지 않았고, 이후 절차에 따라 20년 된 공중파 송출권 갱신을 불허했으며, 여전히 RCTV는 케이블이나 위성방송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전달되는 목소리 중에 기관총에 사살된 이들의 목소리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 악의적 보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있었던 제재에 더하여 마두로 정권이 재헌의 선거를 치르자마자 추가적인 경제 제재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미국이 셰일가스를 대대적으로 채굴 및 수출한 것은 1차적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치킨 게임이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국이자 주요 산유 수출국인 베네수엘라의 반미 정권을 견제하려는 목적도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명백한 이해관계의 충돌을 볼 수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는 아직도 미국의 앞마당인 것입니다. 마르케스는 100년의 고독으로 노벨상 수상 작가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수상 연설에서 마르케스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억압과 수탈과 포기에 맞섰던 우리의 대답은 삶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라틴 아메리카의 민중은 유토피아를 아직도 꿈꾸고 그것을 현실화하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전 것과 반대인 유토피아를 창조한 작업을 실행하기에 아직 늦지 않았다고 믿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 누구도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결정할 수도 없고, 우리가 죽는 방법도 결정할 수 없는 새롭고 활짝 튼 유토피아이며, 정말로 사랑이 확실하고 행복이 가능한 곳이고, 100년 동안의 고독을 선고받은 가족들이 마침내 그리고 영원히 이 지구상에서 제2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곳입니다. 마두로 정부는 재헌의회 선거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인민, 특히 근로인민에게 베네수엘라의 미래를 결정할 기회를 주기 위해 외세의 개입으로부터 베네수엘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인종적, 사회적 증오를 넘어 다문화주의를 촉진하기 위해 생물 다양성과 생태주의적 문화를 증진하기 위해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토니였습니다.